찾았어? 기단 간다. 기단. 넓은 지역에 걸쳐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커다란 공기 덩어리, 공기 집단, 기단.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하고 땅이니까, 바다,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다습하다, 습기가 많다. 북쪽을 고위도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위쪽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우리나라보다 위쪽이가 추워, 따뜻해? 추워, 차갑고. 남쪽 저위도,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것은 기단이 따뜻하다. 됐지? 어려워? 이것까지 어려우면 난 이제 할 말 없어.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으면 차갑단 말이야. 그러면 한랭, A 한랭, D도 한랭. B는 우리나라보다 남쪽이니까 온난. 야, C는 더 아래에 있어서 고온. 됐니? A하고 B는 건조. D하고 C는 다습. A 이름은 이런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고, B 이름은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고, C는 우리는 북반구니까 북태평양이겠지, 남태평양은 아니겠지, 북태평양 기단이고, D는 오호츠크해. 근데 가끔 오호츠크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오호츠크해. 동해 바다를 동바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 해 좀 붙여. A 이름 시베리아 기단. B 이름은 양쯔강 기단. C 이름 북태평양 기단. D 이름은 오호츠크해 기단. 온도 습도, 아이고 또 적어야 돼. 한랭 건조, 온난 건조, 고온 다습, 한랭 다습. 시베리아 기단은 계절이 겨울이고, 양쯔강 기단은 봄하고 가을 두 개 써야 돼요.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 늦여름. 초여름, 늦여름. 6월달, 9월달. 야, 지금 봄이냐 겨울이냐? 봄이지? 근데 왜 이렇게 춥지? 벚꽃은 폈는데 추워 죽겠어. 12월에서 2월까지 시베리아. 3월에서 5월은 양쯔강. 6월, 7월, 7월, 8월, 9월 자세히 봐봐. 6월, 7월이 초여름, 오호츠크해. 7, 8월이 북태평양. 다시 추워질 때 오호츠크해. 10월이 이제 가을이야. 다시 양쯔강. 10월이 가을이야. 양쯔강. 5월 우리나라 여름이 덥고 습한 이유는 무슨 기단의 영향 때문인가? 덥고 습하대. 고온 다습하대.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6번 우리나라 봄 가을에는, 잘 들어야 돼, 봄 가을에는 시베리아 기단 또는 시베리아 고기압 또는 양쯔강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왔어. 여기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해요. 이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해서 날씨가 자주 바뀐다. 변덕스럽다. 언제? 봄과 가을에. 봄에도 이 시베리아 기단 영향 주잖아. 꽃샘추위도 영향 주고.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7번 장마전선은 무슨 기단과 무슨 기단이 만들어졌을까? 다습 비가 많이 오잖아. 다습 그럼 무슨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난 거야. 그러면 이게 언제 장마가 생기냐? 초여름하고 늦여름, 이게 거의 여름이겠지. 8번. 오마이갓 이거 난리나. 8번. 기단이 발원지에서 벗어났대. 야 여기 좀 봐봐. 원래 시베리아 기단이 원래는 한랭 건조했단 말이야. 알았지?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지표면의 영향으로 승질이 변하는 것을 기단의 변질. 여기 좀 봅시다. 여기가 북쪽이라고 좀 써주고 이쪽을 남쪽이라고 써주세요. 여기 좀 봐봐. 여기 고기압, 여기 17번에 잠깐 여기 보면 고기압이 있잖아. 요것이 여기를 지나냐면 여기를 지나와. 이렇게 지금 아래로 내려왔지. 황해 바다를 지난단 말이야. 우선 바다를 지나네. 그럼 밑에서 뭐가 올라와? 수증기 올라오네. 따뜻하네. 따뜻한 공기는 항상 위로 간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지. 이해 갔어? 그러면 점점 습도가 어떻게 되냐? 올라가겠지. 또 온도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밑에서부터 가열이 돼. 여기가 온도도 올라가고 요것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냐? 습도도 올라가. 그럼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 무슨 형 구름을 만드냐? 이게 저군형 구름을 만들어. 무슨 형 구름을 만든다고? 저군형 구름. 그리고 공기가 상승할 때는 우리는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그래. 공기가 상승하면 뭐라고 한다고? 대기가 불안정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든다. 그럼 여기 좀 봐봐. 시베리아 계단이 황해 바다를 지나서 우리 이쪽에 많은 눈을 내리는 원리야. 한 번 더 뿅뿅 위로 올라갑시다. 그림 상상하시고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 바다를 건넜어. 이렇게 따뜻한 바다를 건넜어. 그럼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상승하고 습도도 점점 증가하겠지. 기온이 증가, 습도도 증가. 그러면서 아래층부터 가열되어 기층이 불안정하고 무슨 형 구름이 만들어지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많은 눈을 내린다. 다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한 번 더 그리자. 얘가 여기를 지나면 점점 어디로 간다고? 위로 올라가서 무슨 형 구름을 만든다고? 저군형 구름을 만든다. 그러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간다. 대기가 점점 불안정하다고 한다. 이제 봄, 가을에 이제 온난 건조한 기단이 차가운 바다, 여기 힌트가 다 들어있어. 차가운 바다를 지난데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되겠냐? 내려가겠죠. 차가우니까. 습도는 대신 증가해요. 근데 찬 공기는 여기 좀 보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깔리게 돼요. 어디 본데? 찬 공기는 자꾸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깔리게 돼. 근데 여기서 자꾸 뭘 가져가냐? 수증기를 가져가요. 그럼 여기에 안개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 안개. 봄, 가을에 안개가 생기지. 또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때는 이제 옆으로 퍼진 1층, 2층 옆으로 퍼진 구름,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빈칸 채웁니다. 아래층부터 냉각되어 기층이 이제 안정하고 안개 혹은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9번, 10번. 아까 8번부터지? 지금까지 기단의 변질.
8, 9, 10을 기단의 변질. 11번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고기압은 몇 헥토파스칼보다 높으면 고기압이냐?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주위보다 높으면.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은 당연히 저기압이겠죠.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 세웅이가 서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막 세웅이 머리를 눌러요. 아니,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요 웨이하고 비 중에서 어디가 기압이 더 셀까? 기압의 뜻이 뭐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잖아. 그러면 A가 더 세게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무슨 기압이라고? 고기압. B는 저기압. 고기압은 공기가 내려오니까 고기압이겠지. 기압이 점점 세지겠지. 무슨 기류야? 하강기류. 그런데 여기 자꾸 내려오면 여기 공기가 쌓이겠네? 쌓이면 어떻게 되겠냐? 나가야지. 밖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바람은 항상 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저로 들어가야지.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해. 지구가 뭐 한다고? 자전을 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리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돌아가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여기서 들어올 때는 이제 반시계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자전 때문에 그래. 욕조에 물을 빼면 물이 돌면서 빠지지? 그 지구가 자전해서 그래. 고기압은 하강기류. 무슨 기류? 하강기류. 저기압은 상승기류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하면 공기가 팽창을 해. 그럼 거꾸로 내려올 때는 작아져. 들어봤니? 공기가 내려오면 기압이 세서 압축이라고. 압축되고 온도가 올라가. 공기가 상승할 때는 공기가 희박해서 팽창이 일어나. 팽창. 기압이 낮아서. 그래서 있는 구름도 사라져버려. 고기압은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여기 좀 봐봐.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면 뭐 부피 팽창, 온도 하강해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저기압이 날씨가 흐리지. 요 방향은 북반구라고 합니다. 북반구.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이냐? 시계 방향으로 출입,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분다.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분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이동이 거의 없는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으로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을 시베리아 고기압 해도 되겠네요. 고기 먹고 싶다. 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북태평양이죠. 북태평양 고기압. 그래요. 다시 한번.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온난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 기온이 낮고 여기는 기온이 높겠죠. 시베리아 왜 하강기류가 고기압이니까 당연히 무슨 기류? 하강기류지. 근데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시베리아 고기압은 차가웠잖아. 지표면이 냉각돼서 차가워서 내려가. 됐지? 그런데 따뜻한 공기는
내려가질 않는데 어떻게 해서 고기압이 생기냐? 북태평양 기단은 위도 30도 정도 있거든. 여기가 상승해서 양쪽으로 퍼지지. 이렇게 되네. 또 이렇게 퍼지겠네, 그지? 여기 때문에 그러네. 대기대순환. 다시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올라가지? 여기는 내려오지? 여기 극순환, 여기는 페렐순환, 여기는 헤들리 순환 때문이다. 선생님, 왜 페렐순환은 아니에요? 페렐순환은 직접 순환이 아니라 헤들리가 직접 순환이라서 그래. 헤들리 순환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시베리아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은 그냥 여기가 차가워서 내려가는 거고, 알았지? 얘는 아예 대기대순환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고기압 높이가 얘가 훨씬 커. 그래서 여기는 난쟁이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하고, 온난 고기압은 또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여기 위도 몇 도라고요? 위도 몇 도? 30도. 16번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규모가 작은 고기압, 이게 아까 시베리아 양쯔강에서 떨어져 온 애들이거든.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다음 일기도를 보고 계절을 쓰세요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H를 먼저 보셔야 돼. 뭘 봐야 한다고? H. 이렇게 보시면 이 H부터 여기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되어 있어. 여기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 시베리아 기단. 이게 이제 겨울이야, 겨울. 보통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서고 동저라는 말 쓰기도 해요. 서쪽이 고기압, 오른쪽이 저기압 이런 말 쓰기도 해. 하여튼간 중요한 건 시베리아는 놓치지 말자 이거야. 여기 내가 딱 보니까 유난히 추울 때 찍었네. 여기는 바로 무슨 기단이 있어? 북태평양 기단이 있지. 그럼 언제가 되겠어? 여름이 되겠죠. 얘는 막 금방 여기 좀 봐봐. 얘는 대박이야. 원래 이 LH가 다 왼쪽에 있어서, 그럼 L이 오면 날씨가 흐려지고 H가 오면 또 맑아지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맑아지고. 됐지? 복잡한 거야 이것은. 항상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날씨가 오른쪽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봄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 크기도 한번 보세요. 이쪽 상당히 큰데 여기도 상당히 크잖아요. 얘는 조그만 하잖아요, 그죠? 여기 규모가 작은 고기압, 이런 게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다음 내가 그림 그리기 싫어서 이제 뜬 거야. 그림에 빈칸을 채우세요. 우선 여기 오른쪽에 기단과 기단이 만나는 면, 여기 왼쪽에 찬 고기, 오른쪽에 따뜻한 고기 있죠? 이 보라색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럼 1번 답은 뭐가 돼요? 전선면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 보라색 면과 지표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되겠어? 선이 되겠지? 지표면과 전선면이 만나면 전선. 그럼 얘도 뭐가 되냐? 전선. 근데 이건 이건 찬 공기가 오는 전선이지? 찬 공기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뾰족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한랭전선이 되겠지. 그럼 전선은 어디다 표시하는 거야 결국? 지표 면에 표시하는 거지. 야 근데 기단과 기단이 공기와 공기가 만나는 면을 본 적 있어 니네? 없잖아. 그냥 가상으로 나타내는 거야. 알았지? 어쨌거나 19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을 파고들면서 만들어진 찬 공기가 다가오네. 무슨 전선이라고 한다? 찰랭 전선이라고 한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파고들어.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어디로 파고든다고? 밑으로. 20번 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가네. 이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네. 위로.
온난 전선이라고 하지.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한랭 전선 이동 속도가 빠르대요. 온난 전선과 겹쳐지면 이제 사라지면 폐색이 짙다 해서 폐색 전선이라고 한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여기 이게 중요하네. 세력이 비슷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겠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체되고 있네 해서 정체전선. 왜 찬 공기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를까요? 여기 좀 봐봐. 찬 공기는 공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따뜻한 공기는 듬성듬성 있는 거 알겠니? 밀도가 작으니까 뚫기 편하겠지. 근데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밀렸더니 너무 빽빽하잖아. 그치? 뚫기 힘들어. 그리고 좀 어렵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은 알려나 모르겠지만 얘는 자꾸 오른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온난전선은 이쪽으로 남동풍이 불어버려. 얘는 오히려 또 무슨 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고. 우리는 이게 편서풍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가야잖아. 북서풍하고 편서풍하고 같은 방향이야. 근데 온난전선은 또 편서풍하고 남동풍이 반대 방향이야. 어쨌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밀도 차이지. 밀도 차이. 이렇게만 써. 이 전선의 이름을 쓰세요. 한랭전선. 얘는 온난전선. 항상 튀어나온 쪽으로 움직여요. 얘는 위로 가고 얘도 위로 가요. 알았지? 근데 얘는 이동 못하겠지. 위로 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가지도 못하고. 이해 갔어 안 갔어? 정체전선. 얘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따라잡았어요. 폐색전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강수구역을 그리시오 그랬지. 한랭전선은 튀어나온 반대쪽 뒤쪽에 구름이 만들어져요. 온난전선은 앞쪽에 구름이 만들어져요. 딱 이거밖에 없어. 다시 한번. 한랭전선은 뒤쪽, 온난전선은 앞쪽. 그럼 여기 좀 보자. 여기는 정체전선 보자. 한랭전선은 위쪽, 온난전선은 앞쪽이네. 그지? 지금 이게 구름이야. 여기서 시험 문제 맨날 나왔네. 잘 들어봐. 전선은 구름 남쪽에 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전선은 구름 남쪽에 있다. 구름은 전선 북쪽에 있다. 구름은 전선 북쪽에 있다. 이해 갔어?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 방금. 구름은 전선 북쪽에 있고 반대로 전선은 구름 남쪽에 위치하겠지. 이게 우리나라 장마전선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 한랭전선은 어느 쪽에서 비가 와? 뒤쪽에서 비가 오겠지. 온난전선은 앞쪽에서 비가 오겠지. 달라지는 거 없어. 무조건 한랭은 뒤쪽, 온난은 앞쪽. 이해 갔어? 그 다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하세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다 전선을 먼저 그리면요, 이게 파란색 선이 전선 면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선을 여기 땅에다 이렇게 그려줘야죠. 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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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쪽. 여기 좀 보세요. 요 파란색이 뭐라고요? 전선 면. 전선은 지표면과 만나는 지역,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 봐봐, 구름이 어디에 있어요? 한랭전선은
뒤쪽에 있죠? 왼쪽에 있잖아. 여기는 구름이 오른쪽 앞쪽에 있잖아. 반드시 전선 그려야지. 그래서 이 파란색 전선을 한랭 전선, 찬 공기가 다가오죠. 빨간색은 온난 전선이 되겠네요. 그 다음 전선의 기울기가 아니야. 전선면의 기울기. 근데 전선면의 기울기를 우리가 급한지 완만한지 서로 같이 없으면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급한 건 곡선으로 그리고요. 완만한 건 그냥 직선으로 그려요. 알았지? 그냥 이렇게 그리면 그냥 이거 온난 전선이라고. 알았지? 이걸 곡선으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랭 전선이. 알았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겠죠. 이쪽이. 오른쪽은 완만. 구름의 종류 봤더니 여기 그림에 있잖아. 높이 쌓아진 구름이니까 저군형이 되고요. 얘는 옆으로 퍼졌어요. 그죠? 온난 전선은 퍼졌지? 층운형 구름. 저군형 구름에서는 여기가 소나기가 내려오고 있죠. 소나기. 층운형 구름은 이슬비가 내리겠죠. 저군형 구름은 폭이 좁으니까 여기만 비가 오네요. 파랗게.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와요. 알았죠? 구름 있는데 좁다 넓다. 저 그림 완벽하게 외워야지. 집에 가서 한 번 더 그리시면 되겠죠. 중딩 때도 해봤잖아. 비가 내리는 곳. 여기는 전선 튀어나온 거 반대쪽 뒤쪽. 얘는 앞쪽. 이동 속도 빠르다 느리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당연히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겠지. 차갑겠지.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따뜻해지겠지. 그런데 아까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그럼 자꾸 내리면 기압이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세지겠네. 그럼 통과 후 기압이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겠지. 이건 조금 이따 이유를 따지세요. 온난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원래 남서풍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통과하면 북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이제 오른쪽에서 나올 거예요.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고요. 통과하면 남서풍이 붑니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엄청나게. 바람의 방향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온대의 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 온대의 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 온대 저기압. 이 중위도인 우리나라는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는 따뜻하겠죠. 여기는 차갑겠죠. 그럼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자꾸 무슨 전선이 만들어지냐? 한랭전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무슨 전선이 만나겠냐? 온난전선이 만나겠지. 온난전선을 만들겠지. 그럼 얘네 둘이 부딪히면 이동하지도 못하겠네. 그지? 그러면 무슨 전선이 만들어지냐? 정체전선이 자주 만들어진다. 이해 갔어? 그런데 이 정체전선은 여기에서 뭐가 부냐? 편서풍이 이렇게 불겠지. 근데 편서풍이 불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차가우면 내려와요. 따뜻해지면 올라가고. 편서풍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불어요. 됐어? 그리고 한랭전선 전선을 위로도 때리고 아래로도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해 갔어? 그럼 분리되면 온대저기압이에요. 중위도 지방이 처음에는 뭐가 자주 형성된다? 정체 전선이 형성된다. 이때 중위도에서 부는 뭐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하지만 여기 가로 열고 파동이라고 해도 돼요. 편서풍 파동 때문에 전선이 분리되면,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분리가 되면 이렇게 온대의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됐어? 이제 이게 딱 만들어진 거야. 이 다음은 그냥 나중에 이 한랭전선이 어떻냐? 왼쪽에는 한랭전선이야. 왼쪽에는 뭐라고?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온난전선이지. 그럼 얘 왼쪽에 있는 애가 빠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이동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이동속도가 느린 온난전선과 겹쳐지면서 사라져. 그래서 이걸 퇴색전선이라고 한다. 이 그림을 이제 뭐라고 한다? 이 그림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한다. 온대 저기압은 항상 전선을 동반한다. 항상 전선을 동반한다. 온대 저기압은 항상 전선을 동반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항상 동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오른쪽, 동쪽으로 이동한다. 온대 저기압이고요. A, B, C 각각 3개씩 달달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한랭전선 뒤쪽에 뭐가 있냐? 구름이 있겠지. 온난전선은 앞쪽에 구름이 있겠지. 이 그림은 잘 들으세요. 여기 딱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면 여기 선을 딱 이렇게 쪼개면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어? 그럼 여기가 A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A. 여기는 B. 이해 갔냐? 여기는 전선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C가 돼요. 이해 갔어? 그러면 A에는 뭐가 있어? 저군형 구름이 있겠네. C에는 측운형 구름이 있겠네. B에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그래서 A는 한랭전선이가 위울 거 3가지부터 한다.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맞아?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됐지? 그 다음에 A는 소나기, B는 구름이 없어. 맑음. 여기는 이슬비. 저기압이네. 허이 저기압이네. 저기압은 꼭 위올 거. 반시기 방향으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빨아와.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태풍도 할 건데 태풍도 저기압이라서 반시계로 빨아들여. 이렇게 빨아들여. 이해 갔어? 그래서 여기 북쪽과 서쪽에서 분다 해서 여기는 뭐라고? 북서풍. 이쪽은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반드시 이 3가지를 외워야 한다고.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니야. 봐봐. 북, 동, 서, 남을 보면 남동쪽, 남서쪽, 북서쪽이잖아. 저기압은 바람이 들어온다니까. 들립자잖아. 들립자야. 꼭 좀 외우자. 가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풍향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비의 형태 소나기 없어. 이슬비. 요 3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저군형 구름, 구름이 없어. 가운데는 측운형 구름. 지금 이 문제 하려고 아까 왼쪽에 했던 거야. 이 그림하고 이거는 별개로 보면 안 돼. 같은 거야.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31번.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순서대로 A가 관측소예요. A가 뭐라고요? A를 뭐라고 한다고? 관측소이고요. 여기 저기압 중심은 관측소 북쪽을 지나요. 저기압 중심은 관측소의 어디를 지난다고? 북쪽을 지나죠. 만약에 여기가 B라고 하면 저기압 중심은 관측소의 남쪽을 지난다. 그래요. 알았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보여요? 방금 전에 한 말 뭐라고 했어요? 저기압 중심이 관측소 북쪽을 지난다고. 알았지? 온대저기압 중심이 관측소 A, 관측소의 북쪽을 지난다. 예.
내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10명이 풀면 10명이 질문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 A는 온난 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죠. 그죠? A는 가만히 있어. 그럼 뭐가 먼저 지나가? 온난 전선이 지나고 나중에 한랭 전선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현재 뭐 하겠어? 따뜻하겠죠. 기압은 따뜻한 공기는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기압은 낮아요. 여기는 바람이 무슨 풍이 분다고? 바람이 남동풍이 분다고요. 현재는 무슨 비가 내리냐? 이슬비가 내리겠죠. 이해 갔어요? 이제 한 몇 시간이 지나면 한 6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가운데 들어오겠지? 가운데 들어오면 아까 여기 구름 없는데 기억나지? 야, 나 미쳤나봐. 여기 왜 따뜻해?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잖아. 큰일 날 뻔했네. 기온이 낮아. 추워. 여기 추워. 여기 오히려 기압이 높아. 어이구,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온난전선이 통과하니까 이제 따뜻해지겠지, 그지? 그리고 기압이 낮아지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남서풍이 불고요. 날씨는 맑아져요. 다시 이제 또 한랭전선이 통과했네요. 그죠? 이거 이제 다시 추워지겠네. 추워져. 기압은 높아지고, 바람은 무슨 풍으로 바뀌고? 북서풍으로 바뀌고, 갑자기 무슨 비가 내리냐? 소나기가 내리더라. 이해 갔니? 이걸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빨간 거하고 파란 것 중에서 누가 뭐고 누가 뭐냐, 이 안에 이 네 개를 다 골라야 돼요. 내가 억지로 틀리라고 색깔 바꿨는데 여기 좀 봐봐. 올라간 게 뭐예요? 내려간 건 뭐고?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지? 그럼 이 기온이 되겠지. 파란 게 뭐가 돼? 기온. 빨간 것은 기압이 되겠죠. 이해 갔니?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어려운 거 여기가 사우스, 여기는 이스트, 여기는 웨스트, 요 아래는 노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무슨 풍으로 바뀐다? 남서풍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무슨 풍으로 바뀐다? 북서풍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동서남북이 바뀔 수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풍향은 계속 내려가거나 혹은 여기를 바꾸면 올라가는 거야. 남동풍. 야야, 뭔가 이상하지? 여기 S하고 바꿔야겠다. 이거 이스트, 여기가 사우스가 되겠네. 그래야 남동풍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서풍이 되고 그 다음에 북서풍이 되겠네. 그지?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노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기호 간다. 여기는 무슨 비가 내리냐? 이슬비가 내리고, 여기는 뭐라고? 이슬비. 여기는 날씨가 맑고, 여기는 잠깐 미안해. 지울 거야. 기호로 그릴 거야. 이제 여기는 구름이 있고요. 남동풍이 이렇게 불겠네요. 그리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이슬비가 내리고요. 요 지점은 구름이 없고 남서풍으로 바뀌고 끝. 요 지점은 구름이 많고
북서풍으로 불고 뭐가 내리냐? 소나기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도 막 자를 거야. 어디 막 중간에 여길 자르거나 여길 자르거나. 알았지? 반쪽 아래 쪼개가지고 왼쪽만 내거나 오른쪽만 내리거나 한단 말이야. 됐어요? 여덟 시 되면 끝나겠는데? 잘하면? 기압 낮아졌다 높아지니? 온도는 올라가 따뜻해졌다 추워지네. 됐지?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 북서풍. 이슬비 남동풍, 맑고 남서풍, 소나기 북서풍. 됐어? 뒤집어 주세요. 마지막. 이렇게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넓었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죠. 그냥 넘어갔지만. 그렇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빠르니까? 한랭전선이 더 빠르니까. 그러면 둘이 만나면 이제 무슨 전선을 만들어? 회색전선을 만드는데, 그럼 아까 단면을 그려보면 이건 무슨 전선이라고 했니? 한랭전선이고, 이렇게 하면 온난전선이겠지. 얘네 둘이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겹쳐진다고. 이해 갔어? 그런데 그리는 경우가 두 가지야. 요렇게 된 경우가 있고 요렇게 된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이건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고, 요 위에가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과 오른쪽 중 누가 더 찬 공기일까? 더 아래쪽에 있는 게 더 찬 공기겠지. 차가울수록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 뜨거울수록 위에 있잖아. 지금 더 차가운 건 왼쪽이야 오른쪽? 여기 왼쪽이 더 차갑지. 여기는 오른쪽이 더 차갑지. 이해 갔어? 그러면은 한랭전선 쪽이 더 차가워, 온난전선 쪽이 더 차가워? 그럼 얘가 한랭형 회색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쪽은 온난형 회색전선이라고 한다. 됐지? 이제 잠깐 일기 기호에 대해서 이제 가야죠. (35) 3번 하기 전에 35번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여기 내가 풍향이라고 하는 이게 빨간 게 풍향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풍속, 이 파란 거 세 가닥, 요게 풍속이에요. 우선 풍향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북서풍이 되고요. 풍속은 요 짧은 게 2고 긴 게 5가 돼요. 외울 때 5이 맛있겠지. 5, 2 합치면 몇이 되겠니? 12m/s가 돼요. 더해서 5, 2. 기온은 여기 보니까 18도씨고요. 이슬점은 10도씨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지우면 누가 기온이고 누가 이슬점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항상 기온은 이슬점보다 높거나 같아요. 같으면 아무거나 상관없잖아. 그렇지? 항상 기온이 높아요. 이 누가 높다고? 기온. 이슬은 언제 생겨? 언제? 이슬은 새벽에 생겨. 새벽에. 그치? 새벽에 생겨. 추울 때 생겨. 현재 일기 요 보시면 이거 짝대기 앞이 안 보이네. 3개 안개가 껴서 그래요. 오, 여기 기압이라고 돼 있네. 그렇지? 어우, 기압이
80이 아니라 우리 1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지? 1기압 1013 헥토파스칼인데 안 들어봤지? 요 앞에다 10이 생략됐고요. 10 쓰고 280 쓰시면 돼요. 아이고 너무 크게 썼다. 10 쓰고 280 쓰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점 찍으세요. 그리고 HPA 1028.0 헥토파스칼이에요. 구름의 양 조금 반절 차와 있지? 구름 양은 그냥 보통 구름 조금. 다시 연습하자. 여기 좀 봅시다. 요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10 1 0 4 찍고 뒤에다가 점 하나 찍으시면 헥토파스칼.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 여기 10이 아니야. 만약에 10을 써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1098이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지구의 공기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 지구의 공기 양은 거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막 1100까지 올라가질 않아 거의. 그래서 이 앞에는 9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다고? 9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얘는 9하고 988 이렇게 쓰고 뒤에서 점 이렇게 쓰고 헥토파스칼. 그래서 보통 1로 시작하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10 9가 생략되면 9로 되면 9가 생략된 거예요. 알았지? 거의 1000에서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막 공기가 막 2배 3배 늘어나?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998.8 헥토파스칼이다. 한 번만 더 할까? 그럼 1013.5 헥토파스칼은 어떻게 표시하냐? 한 135 이렇게 쓴다고요. 이걸 바꾸는 건 애들이 쉬워해. 거꾸로 가는 거 어려워하니까 그래. 그래서 한번 더 그려보자. 밑에다. 자, 북동풍을 그리라네. 이번에는 북동풍이면 이쪽에다 그려야겠지. 7m/s 그리라네.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구름이 많대요. 그럼 다 색칠하세요. 소나기를 그리라네. 25도씨 18도씨 기온은 25도씨 있을 점은 18도씨. 마지막으로 기압은 제가 바꿔야지. 몇으로 써야 돼? 13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어? 이거 제대로 그려드리는 애가 거의 없더라. B 갑니다. 점. 눈은 눈 그 돋보기로 보면 무슨 모양이라고 그래? 돋보기로 보면 겨울왕국 안 봤어? 육각형이잖아. 육각형. 그래서 선을 반드시 3개를 그려야 돼. 이렇게 육각형이 나오게. 알았지? 그냥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반드시 선 몇 개로 해야 한다고? 하나 둘 하고 3개로 하셔야 돼요. 진눈깨비는 눈하고 비하고 같이 오겠지. 안개는 아까 선. 가랑비는 쉼표. 됐지? 뇌우는 뇌우가 뭐요? 천둥 번개 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번개 표시하듯이 뇌우. 소나기는 점. 이게 뭐야? 점이 비지? 비가 대박. 눈은 한방눈은 눈을 그리고 대박 이렇게. 다음 등압선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 B, C에서 야 나 아까 뭐 빼먹었는데. 여기 빼먹었지?
그지? 잠깐만, 아니 그거 보고보다 이거 먼저 하면은 더 알겠다. 기압이 가장 낮은 곳, 요 파란 선을 뭐라고 하냐? 등압, 등압선이라고 그래. 알았지? 그럼 기압 다 써있네. 됐지? 그럼 A는 1012와 1016 사이에 있고 B는 1020과 1020 사이에 있네. 그럼 한마디로 이 가로 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고 있어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숫자가 커지고 있지? 그러면 얘하고 제일 가까운 애가 기압이 제일 높겠지. 그럼 얘하고 먼 애가 제일 기압이 낮겠죠. A 기압 읽을 때는 약 1013 정도 어림 잡아서 읽으시면 돼요. 1013. B 같은 경우는 1022 정도 되겠죠. 괜찮아?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은 이 등압선 간격이 좁은 곳. 왜냐면은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그려도 여긴 기압 차이가 크고 여긴 기압 차이가 작아서 그래.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이 세거든.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가장 좁은 곳 A. 가는 상승기류일까요? 하강기류일까요? 물어봤네. 우리 언제 하강기류 상승기류 배웠어? 고기압은 하강기류, 저기압은 상승기류거든. 그럼 가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 높아지고 있잖아. 그럼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이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서 가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H 써주면 좋겠지. 그냥 단순히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이. 알았지? 제주도의 날씨는? 제주도가 여기 있잖아. 고기압이잖아. 맑어 흐려? 맑겠죠. 다시 한번 기압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온대저기압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왜 조심해야 하냐면은 야,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기압이 낮아지냐 높아지냐? 높아지긴 하겠지. 하지만 기압은 제발 좀 등압선으로 봐라. 다 써줬잖아. 근데 막 전선 앞쪽 위쪽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갔어? 기압은 제발 등압선을 좀 읽어라. A 봐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무조건 등압선 간격은 무조건 간격이 4예요. 4. 못 이으면 죽여버린다. 4 죽는다. 4. 그지? 그러면 1004와 1008 사이에 있네. 1004와 1008 사이. 그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 좀 봐봐. 한마디로 여기로 가면 저기압이잖아. 이 저기압과 가까우면 기압이 낮겠지. 멀수록 기압이 높겠고. 이해 갔지? 왼쪽 오른쪽 보는 게 아니야. 한랭전선 온난전선 보는 게 아니라 기압은 무조건 저기압과 가까우면 기압이 낮은 거고 저기압과 멀면 기압이 높겠지. 아무튼 대충 읽어봤더니 1004와 1008 사이에 있으니까 1005라고 해준 거예요. 그럼 B는 1004와 1000 사이잖아. 한 1003 정도 되겠죠. C는 뭐 한 1000이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는 이제 이습이니까 여기는 강수 구역이 넓겠죠.